자, 오른쪽 67페이지에 제목이 뭐라고 나오나요? 자, 요거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는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한쪽밖에 없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래도 여러 쪽인데, 그러죠? 그럼 시험은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 그렇지요. 그럼 얘는 이제 PPT니까 어쩔 수 없고, 얘는 반드시, 자, 화면에다가 한 방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자,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개발. 그럼 떠들어야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죠? 자꾸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야지만이 얘가 외워져야 가는 거예요, 지금. 개발밀도관리구역 자체를 못 외우는데 뭘 어떻게 해결되겠냐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시험을 내는 거야. 그 지정 대상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버려요. 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말 그대로 밀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 기반시설을 부담을 지우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면 얘하고 대상이, 얘는 개발은 하긴 해야 되는데, 도로, 상하수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대상이에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데 건물 계속 용적률대로 올라가면 도시기능 마비가 되겠죠.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자, 여기까지.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1장에는 구청장 한 번도 나오면 안 돼요. 그죠? 다 6마리. 얘네들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시켜버려요. 간단하거든요, 사실. 자, 개념 볼게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하면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란 말 나왔죠. 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자, 거기 줄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려고? 완화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럼 땅값 뛰어요, 떨어져요? 당연히 이제 대화 좀 되네. 이제 부동산 좀 하니까 공부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인데 가로속에 주상공 외워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나요? 도시 외 지역도 없지요? 왜? 여기는 줄어들 용적률 건폐율이 없잖아요. 20%, 80%인데. 따라서 녹지지역은 제외하고 지정권자 보니까 6사람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그러면서 가로속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쳤다? 심의. 절차가 딸랑 심의네.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 협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딸랑 뭐밖에 없다고. 심의. 딸랑 심의라고 해놔야 돼요. 그래야 써먹어요, 나중에. 딸랑 심의. 주민들의 의견 듣고 안 듣고? 딸랑 심의. 여러분요. 재작년도에 제가 딸랑 심의, 주민들의 의견 없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걸 지문 5개 만들어 놓고 다음 중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거 찾아봐라. 무지하게 어려운 거지.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이거 딱 나왔으니까 딸랑 심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없지. 정답 이놈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출제되고 난 다음에 딸랑심이라고 한 게 아니고 출제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딸랑심이라고 외웠는데 고해 마침 딱 그렇게 시험 나온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잘 들어놓으면 희한하게 어차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10년치를 싹 정리하고 시험장 보낼 텐데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예측한 거하고 7, 80% 일치됩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 용적률 강화란 말 나왔죠. 그럼 이거 지정되면 당의 용도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얼마까지? 50%까지 뭐 해버려요?
자, 그런데 아까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둘 다 강화한다고 됐죠? 여기는 용적률만 나왔죠? 그래, 이놈의 근본적인 목적은 건폐율, 용적률 다 강화하려고 만들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50%까지 강화한다고 확정이 됐고 건폐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50%란 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 기준 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 정해주는데 박스 있죠? 거기에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있죠? 얘들 잘 보면요. 하나같이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란 게 나와요. 기반시설이죠? 자,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가지고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이 영이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에 얼마 이상 미달? 20%. 자, 디귿, 리을 보면 둘 다 향후 몇 년? 2년 내 수도, 하수도 용량이 초과한다. 자, 마지막도 향후 몇 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얼마 이상 초과? 20%. 자, 거기 보면 다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란 얘기죠. 이런 기반시설 보세요. 향후 몇 년 내? 2년 내 얼마 이상? 20% 또는 용량 초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을 설치를 못하는데 개발만 하면 도시기능 마비가 되겠지. 그래서 용적률을 50%까지 강화시켜서 건물의 총용량을 줄여놓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도시기능이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향후 몇 년 나오면 다 2년. 몇 프로 초과 나와도 20%. 이걸 3년 30%로 하나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뭘로 지정하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들라고 지정해요? 그 사람들은 여길 대상으로 하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특별시등 6사람 나오죠? 아내들은. 끝. 한 장 넘겨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얘는 거의 뭐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두 놈은 서로 중복될 수 있나요?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복되면 안 되죠. 두 번이나 나왔죠. 두 번이나 시험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놓고 이번에 지정권자는 똑같죠? 특별성 등등등 시장원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데 가로치고 주민의 의견 듣고 뭐까지 거치고 그런데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자, 지정권자는 똑같네요. 그죠? 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뭐까지 거치고 심의. 아까 왼쪽에 하는 딸랑 심의. 뭐 이렇게. 자, 그러면서 박스에 1, 2, 3 나오죠? 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은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자들한테 기반시설을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네가 도로 설치하라고. 왜? 이 동네가 어딜 대서 아까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단 말 나왔죠? 얘는요. 땅값이 엄청 뛰는 곳이에요. 규제를 했다가 풀리는 곳이에요.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곳. 그리고 인구가 막 늘어나는 곳. 허가 건수가 막 늘어나는 곳이에요. 땅값이 뛰는 곳.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시설 설치 못하니까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도로도 확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보면 1번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뭐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된단 말 나왔죠. 풀려버리잖아요. 그럼 땅값 뛰어 안 뛰어요? 아, 난리가 나죠. 우리 드디어 이제 부동산에 보는 뉴스 들리기 시작해 이제. 그 다음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역시 완화되는 것.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보세요. 해당 지역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는 얘기예요. 100건에서 120건, 130건으로 이렇게. 또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등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은지요? 자, 경기도 성남시의 인구 증가율보다 성남시인데 일부의 판교죠, 판교 등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더 높아. 그런 데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뭘로 지정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주민들의 의견 듣고 안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시정 시장군수가 그러죠? 자, 그러면서 지정 기준 쪽에 보면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 정할 때 박스, 두 번째 박스 1번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적절하게 시설 배치될 수 있도록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10만. 적어도 10만 이상으로 지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제 있나요? 아, 이거 맨 밑에 그거. 1번만 하면 되겠죠. 맨 밑에 4번에 해제. 요건 중요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된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다음 날 실효되죠? 야는 몇 년? 1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용 부과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온 것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에는 단독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자, 얼마를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할 때 돈 내야 됩니다요. 얼마 초과? 200. 자, 그러니까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연면적 180을 지어요. 얘는 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얼마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200. 200이요? 이걸 빈칸으로 낸 거예요, 시험에서. 그냥 주워 먹는 거죠. 운 좋았던 거죠.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 냅니다요. 그러면서 어딜 가냐면은 쭉 내려가다 가로 6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납부해놓고 물납도 가능해란 말 나오나요? 물납이라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워터로 내는 거죠, 워터. 생수 워터. 여러분 여기서 같이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죠. 웃으시면 곤란해요. 워터라 하고 물납이라 쓴다.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을 거 아니야. 토지 등으로 물건으로 낼 수 있다.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2번이나 정답 처리됐어요. 뭐 너무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그래서 보면 특별시정 시장으로서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자, 2개월이네.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 허가를 받았죠, 이 사람이? 네. 2달 내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2개월 이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고 노래 한번 하세요, 나와서. 합격하고 한답니다. 허가받고 2달 내에 부과하고 그러면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됩니다. 다 짓고 내라 이 얘기예요. 자, 다시 200 초과하는 신축을 할 때 돈 내야 되죠. 그럼 내가 500제곱미터짜리 건물 짓는다고 허가를 받았죠. 2달 내에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 내라. 그러면 그 돈을 언제까지 내면 된다? 그렇지. 내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하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만히 냅두시고 맨 밑에 8번에 건축물별 기반시설의 유발계수라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원래 교과서를 보면 일단 여기서 혈압이 한 250으로 확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29가지 건축물 있잖아요. 그 29가지 건축물별로 유발계수라고 숫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공장은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7개만 뽑아가지고 시험용으로 나오는 놈만 뽑아놓은 겁니다. 높은 순수로. 이것만 외워놓으면 다 풀립니다. 근데 그것도 힘드네. 그죠? 유발계수. 자, 제일 먼저 위락시설 나오죠? 위락시설이 사람 제일 모인다. 유발계수라는 것은 사람 밀집도가 제일 높은 건물 시설을 수치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제일 높은 게 위락시설이에요. 자, 수치가 2.1. 그 다음에 위락하려면 그냥 외우면 절대 못 외운다, 이거. 관광버스 타고 갈 거 아니야. 놀러 가니까. 관광휴게시설 1.9.
자, 두 놈 나왔죠? 그러니까 이종건생. 1.6. 그렇죠? 자, 그 1등이 제일 높은 게 위락. 2등이 관광유해. 그 다음이 2종. 그 다음에 이제 세 놈 나왔잖아요. 4등 나와야지. 4등 네 놈이 나오면 돼요. 문종이 운자.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순환. 4개니까 1.4 딱 떨어지네. 마무리 1.건생. 판매 1.3. 자, 됐어요. 칠판 보세요. 아이, 별거 아니야. 제일 높은 게? 위락시설은 2.1.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이? 관광휴게시설 1.9. 그 다음은요. 둘이 나왔으니까 2종건생. 1.6. 그 다음 3등까지 나왔잖아. 4등 공동 4마리. 문종이 운자. 문화재표 종교 운수 자원순환 1.4. 이제 마무리해야 돼. 2종이 나왔으니까 1종으로. 1.3. 판매 1.3. 별거 아니잖아요. 뒤죽박죽 해놓고 순서를 고르셔도 나오고 제일 높은 거 찾으셔도 나오는 거예요. 한숨은 저렇게 크게 쉬어요. 내가 수업 시간 다 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자, 제일 높은 게 위락.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2.1. 그 다음 2등이 관광휴게 1.9. 그 다음 2종 건생 1.6. 그 다음 1.4 4마리 나와있어요. 문종이 운자. 마무리 1점 건생 1.3 판매하고. 외울 수 있죠? 다 별거 아니.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한 장을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이란 말 나왔죠?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설치 계획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된다? 1년. 그게 설치 계획 짜란 말 나오는 거예요. 특별시정 시장 운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반영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출처요. 위일의 경우라도 52조 1항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잡아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계획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짰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짤 필요 있다 없다? 왜?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해서 짜라고 그랬죠? 3번이 모여가는 거. 기반시설에 배치 규모가 들어가 있으니까 설치 계획 따로 안 짜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10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말 나오죠? 또 어떻게 기억을. 도공록이가 학교를 가가지고 도시고 이름이 공록이여. 도공록이가 어디를 간겨? 학교를 가서 갈증 나니까 수돗물 먹고 하수도 폐기물 버리고 왔어. 누가? 도공록이가 어디를 간겨? 학교 가서 뭘 먹어?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시설 버리고 왔다. 이것들을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학교를 갔는데 얘는 대학교는 안 갔어. 그래서 저 위에 다음에 학교는 제외한다 됐죠? 대학 전문대학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 신도시들에 대학교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일까? 대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닌 거 찾아봐라. 대학교예요. 전문대학교예요. 오케이? 그래 한번 써먹었지 그게. 그러면 딴 걸 묶었죠. 그때는 전문대학 대학교가 답이 아니고 도공록이 있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거 아닌 거 하나 집어넣겠지. 도로 도공록인데 뭔지 못 풀면 안 되지. 도로, 공원, 녹지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학교, 대학 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도 하수 설치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재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이건 반드시 설치할 시설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얘를 묻는구나 하는 거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오케이?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여러분 못 갖다 붙여. 그래서 두 바퀴 더 들어야 돼요. 지금 이제 쭉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당장 필요 없고, 지금 오른쪽에 뭐 청문, 벌칙 이런 말 나오죠? 네. 저 취락지고 냅두고 청문 나오죠, 청문. 네. 야, 이것도 30일의 시험에서 우리 30일에 시험 본 사람 있잖아요. 제가 시험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청문 이거 꼭 나온다고. 나 진짜 신내림 같았어요. 청문 꼭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못 줄 뻔했어요. 개도시리 3개 외워놓으라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문수구 중재한 다음에 해당한 처분할 때 청문을 하라. 이게 원래 이 사이드 부분들은요, 수업이 잘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찍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느낌상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나올 것 같다 하면 외우고,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안 외우는 거거든요. 청문을 한다는 얘기는 텔레비처럼 정의는 똑바로 얘기하시오, 이게 아니고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실시계 인가를 취소할 때 개도실. 개가 개발행위 허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 실시계 인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한다는 거 알아놓고 개도실만 외워서 개도실이. 성이 개시, 이름은 도실이요. 벌칙 이런 건 냅두고. 자, 맨 밑에 행정심판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는데 뭐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사업 잘못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잘못하면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서 심판 제기한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이 법에 따른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심판을 제기한다. 그 말 자꾸 들으니까 뭔지 몰라도 외워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시행자가 잘못하면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놓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제1장 무슨 법이요? 국토의 개발이 아니고, 뭘 넘겨요. 넘길 거 뭐 있어도 뭐 넘길 거 오른쪽 하단 페이지 옆에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여기서 몇 개 나온다고요? 1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은 수업을 4주 동안 해보니까, 자, 머릿속에 봐봐봐요. 제 1장에서 제일 먼저 용어 정의 있었죠?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이제 그럼부터 여기 전체 쫙 들어와야 되거든. 제일 먼저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 나왔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철특례, 바다 매립한 거, 그 다음에 용도 지역제도,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했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개발행위 허가 쭉 나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각종 잡것들.